전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병원 진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음파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65세 임신.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모니터에는 분명 작은 생명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특히 어머님 나이에. 저는 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이 절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제발. 아들의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켜야만 하는 생명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들은 벽에 기대어 서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5살에 출산이라니, 이건 너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그 나이에 애를 낳겠다고 하시면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애들 학교 생활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엄마,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선택은 포기해 주세요. 위험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아들의 머리카락이 어느새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꼭 낳을 거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매일 긴장감이 감돌았고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선택이 가져올 파도가 얼마나 거셀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오늘도 아들이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젊은 산모들로 가득 찬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 65세 임신이라니 그들의 수군거림이 당연했습니다. 접수처에서 간호사가 절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의사 선생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벌써 5번째 거절이었으니까요. 아들은 화를 내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65세 임신이라니, 미친 거 아냐? 아들내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런 어머니를 두고.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려는데 10년 넘게 다니던 채소 가게 주인이 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이제 오지 마세요.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얼른 주워주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부녀 회장이 찾아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되죠? 다들 불편해하시잖아요. 이사를 하시든지. 그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그나저나 애 아빠가 누구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아무도 이 아이를 막을 순 없어요. 그날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에 비정상적인 임신, 이웃들이 불안합니다라는 글을 붙여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은 다음 것을 타겠다며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에서조차 더는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당분간 예배는 집에서 드리시는 게 어떨까요? 매일 밤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들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때론 흐느끼며 때론 속삭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는 것을. 결국 며느리가 한계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시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몰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남편의 묘지였습니다. 여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꼭 지킬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렴.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줄게. 말을 꺼내려는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65세 고령 임신도 문제지만 산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친정에 간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바로 왔어요. 괜찮으세요? 작은 손자가 제 침대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우리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할머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지역 신문사에 제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65세 노인의 충격적인 임신, 가족들의 반대에도 출산 강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정상 가정퇴거 요구라는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동네 반장 박씨 아줌마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줌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애도 없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이러다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그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는 아이라니요? 이건 분명한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65세에 누구의 아이인지를 모르는. 이 아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남편의. 그 순간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 그리고 그 봉투.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아들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는 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때 며느리가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편지 왔어요. 이걸 보시면. 봉투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남긴 그 봉투와 똑같은. 하지만 이건 새로운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님께 10년 전 남편분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을 이제야 알려드립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을 때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그날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봉투
10년 후에 꼭 3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반드시 우리만의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난임치료 전문의가 되어 수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는 마지막이에요. 제 목소리가 수술실의 차가운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주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산모 상태가 위험합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이만은 의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가다간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합니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가방에서 떨어진 봉투를 아들이 주워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억하나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난임 치료를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정작 당신에겐 해결책을 주지 못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위험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난 선택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이 편지와 함께 있는 병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마지막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10년 동안 특수 보관했죠.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긴 마지막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위험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편지를 읽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 하셨어. 그분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연구하셨단다. 나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시려고. 수술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연구는 단순한 난임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나이에도 아이를 안전하게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구 기록에 따르면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의학적 기력입니다. 65세의 산모가 안전하게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65세 임신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박씨 아줌마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난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힘들었을 텐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도 이웃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네요. 이건 기적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대단한 의사였구나. 수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저는 남편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네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눈매,
그리고 그 미소. 여보, 우리 아기예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 병실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기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약속.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도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의 첫 100일 잔치입니다. 어머님, 사진 찍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예쁘게 한복 입혀 안고 옵니다. 제 품에 안겨진 아기는 정말 남편을 빼닮았습니다. 눈매도 코도 심지어 웃을 때 보조개까지. 가끔은 남편이 돌아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엄마, 제가 안아볼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이제 막내가 생겼네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손주들도 이제는 아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삼촌이 제일 귀여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머님,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줍니다. 처음엔 저희가 많이 몰라줬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장보러 가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기 소식도 물어봅니다. 심지어 박씨 아줌마는 매일 아침 우리 집에 들러 아기를 봅니다. 교회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며 온 교인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연구도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의 연구 자료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의 마지막 연구가 이제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자 아기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젖병을 물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참 밝습니다. 마치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그런지 참 착하고 건강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님, 아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일 꼭 들러주시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연구에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기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정상 수치와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남편의 연구가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아기의 세포 재생 능력이 일반 아기의 3배 이상입니다. 면역력도 놀라울 정도로 높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연구 자료를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단순한 난임 치료가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마지막 연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 수명 연장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 개발. 그러나 부작용의 위험이 너무 커서 임상시험은 불가능.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태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 아버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실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10년 동안 특수 보관했다가 저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 했는지. 아기는 앞으로 매우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질병에도 강하고 노화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거예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아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아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아이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여보,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었던 거군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아기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고 의학계에서는 남편의 연구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건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오늘도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남편을 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특별한 생명력으로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그때 그토록 고집스럽게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닌 남편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창밖에는 여전히 달빛이 밝습니다. 마치 남편이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는 아기를 안으며 속삭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영원한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